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1일 코멘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회사는 마비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뇌에 컴퓨터 칩을 심을 첫 임상자의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단체 협상을 58% 노조원의 찬성으로 통과를 시키면서 5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세우게 된 반면 미국의 자동차 노조는 여전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괴리가 깊고 향후의 파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듯이 페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가 확실히 내려왔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올해 안에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여지를 남겨주었고 다우, S&P, 나스닥은 각각 0.22%, 0.94%, 1.53%씩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10,000명 이상을 해고한 미국의 페덱스는 비용의 절감과 경쟁력이 있는 가격의 책정과 경쟁사인 UPS의 파업의 우려로 인하여 신규 고객의 유입으로 이익이 상승을 했으며 주가는 0.21% 상승했습니다. UPS는 0.23% 하락을 했습니다. 디즈니는 향후 10년간 테마파크, 크루즈라인, 리조트 확장 등에 약 600억 달러, 80조 2200억 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을 발표한 후에 업계는 그러한 자금의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주가가 일단 하락을 한 후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올해 들어서 디즈니는 7.2% 하락하고 있고 작년엔 20.99% 하락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전략가들은 S&P 지수가 연말 목표를 지금보다 7% 상승한 4,600으로 예상을 하며 상승의 이유로는 A와 연결된 종목의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4,402.2였습니다. 미국의 상무부 장관은 화웨이가 최신에 발표한 스마트폰에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7나노미터 규격의 반도체를 중국이 양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미국에 이어 독일도 화웨이를 국가안보의 이유로 2026년부터 5G망에서 서서히 퇴출시킬 것을 결정했습니다. 화웨이가 써온 작은 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제 중동까지도 또는 한국이나 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칩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조사하게 되면 이거를 과연 막을 수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그렇게 반갑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매달 모든 X의 사용자에게 적은 규모의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시크 교도가 살해당한 것을 사건으로 캐나다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인도의 정부도 수요일에 국민들에게 캐나다로 가는 것을 피하라고 하면서 어느 도시나 지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인도는 캐나다의 외교관을 추방시켰습니다. 캐나다도 인도 외교관을 추방시켰죠. 캐나다는 인도 이외에 가장 많은 시크 교도가 살고 있는 국가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권리인 COE 중에서 1600cc 이상의 차를 살 수 있는 카테고리 B가 14만 불, 1억 3,685만 원으로 되면서 사상 최고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돈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중국에만 6,500개 상점이 250개 이상의 도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스타벅스는 2억 2천만 불, 2,942억 9,4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샹하이 외곽에 커피 이노베이션 파크라는 이름으로 중국에만 제공하는 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운남성에서 나온 커피 원두를 가지고 중국령 커피도 공급한다고 합니다. 태국은 1월부터 9월 17일까지 1,90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발표를 했으며 그들이 7,950억 바트, 29조 3,116억 원 정도의 금액을 썼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와 일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으며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노비자 정책도 한복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은 올해 2,8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며 2019년에는 3,990만 명이 방문했고 이 중에 1,100만 명이 중국인이었으며 올해는 2,800만 명 중에 500만 명이 중국에서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폴란드 언론에서 보도가 된 폴란드 영사관이 연루가 된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비자를 발급한 사건에 관하여 EU와 독일은 폴란드 정부에게 이 비자 사기 사건을 조사해서 재발을 방지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결국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이 비자 받고 폴란드 오면 그 다음에는 쉔겐 조약으로 많은 유로로 그냥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10월에 베이징에서 만난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의 마지막 베이징 방문은 2022년 2월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네 둘이 그 당시에 침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중국이 도와주겠다고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3억 2,500만 불, 4,350억 4,500만 원 정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JP 모건의 주선으로 켄 그리핀이나 빌 애크맨 등의 미국의 금융인들을 만나서, 사실은 사모 헤지펀드 매니저들이죠. 사모펀드로 우크라이나를 도울 방법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이거 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사모펀드로 만기 길게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해서 돈을 좀 벌 수 있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높은 물가와 학생 부채의 증가와 불안한 고용 시장으로 인하여 18세부터 29세인 미국의 젊은이들은 거의 50%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수치는 1940년대와 비슷한 것으로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한 유력한 미음으로 시작하는 경제신문의 제목이 첫 따따블 기대감 물씬 1조 7천억의 대여 두산 로보틱스 해낼까? 라는 제목의 기사라고 쓰고 광고라고 읽겠죠. 가 실렸습니다. 매년 손해보고 있는 이 두산 로보틱스는 26,000원의 IPO의 시초가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 이 유력한 경제신문 미음으로 시작하는 이 기사처럼 따따블이 될지 어떨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IPO에 투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2018년 9월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등이 구성된 5천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5년 이내 상장을 조건으로 내세웠던 11번가의 IPO 마감일이 10월로 다가왔지만 아마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11번가가 IPO 약속을 못 지키면 연 8% 이자를 붙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 원래는 11번가를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를 인수한 Q10이 인수하려고 했으나 협상이 결렬이 되었고 현재 중국의 알리바바가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나 IPO를 한다고 주가가 오르지 못합니다. 마켓 컬리도 결국은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건축상까지 받은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한 울산의 한 카페가 건물을 전부 철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2016년 부산 기장군에 들어선 카페 웨이브 온은 세계 건축상 등을 받으며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2019년 7월 울산 바닷가에 지어진 A카페가 규모와 내 외관까지 닮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처음 받은 사진에 자동차가 없는 곳이 웨이브 온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